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진심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성 출연자 첫인상 리뷰 가볼게요. 영수님입니다. 그냥 남성미가 느껴지죠? 다부지게 걷는 모습도 그렇고 어깨에 가방 하나 둘러매고 걸었을 뿐인데도 같은 남자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 같죠? 근데도 계단 오를 때는 힘겨워 하는 거 보니 지난번 리뷰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또 보니 여성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영수님 사전 인터뷰 내용 볼게요. 자녀가 현재 3명의 비양육자. 자녀 3명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죠. 이게 쉽지 않은 게요. 단순히 자녀 3명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니 만나는 상대 여성분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첫애가 2014년이면 지금 대부분 초등학생일 텐데 그럼 조만간 교육비만 해도 만만찮을 텐데, 그리고 만약 상대 여성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영수님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양쪽 모두 트러블 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로든지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말 공감 갑니다. 여성상은 배려심이 많고 여성스러운 스타일, 지적이면서 참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죠. 전반적으로 찾는 여성의 이미지가 전통적인 여성상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은데 참고 인내하고 또 부지런하며 여성스럽고 본인을 가꿀 줄 알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지식 수준도 갖추고 있고. 근데 이런 여성은 모든 남자들의 워너비죠. 안 그런가요? 전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이 너무 높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혼하고 나서 더 눈이 높아진 케이스가 아닐까.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거의 만인의 워너비 수준이죠. 뭔가 스스로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16기에서 이런 여성상에 부합되는 분 있나 찾아보면 솔직히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청담동 맏며느리 이미지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청담동 맏며느리가 맏며느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청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용수님 잘은 모르지만 경제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상당할 수도 있죠. 네. 원래 뭐 크게 없는 사람들은 청담동 맏며느리라고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죠. 그냥 맏며느리감이라고 하지. 안 그런가요? 영수님 그래서 자기소개 더욱 기대됩니다. 16기에서 짝을 못 찾는다고 해도 방송을 통해서 얼굴도 광고했고 비주얼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영수님은 영숙님과 순자님으로부터 첫인상 선택을 받게 되죠.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순자님은 영수님이 찾는 스타일과는 영 거리가 멀고요. 네. 어떻게 영숙님과는 러브라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16기에서 몸짱 비주얼 담당 영수님의 행복 기대됩니다. 다음 용호님 가보죠. 뿔테 안경에 다소 왜소해 보이는 용호님, 하필 또 자리가 영수님 옆이네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10년차 직원이고 사내 부부였다고 하네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고 자녀가 생기기 전에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나 그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이나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분이죠. 네. 또 원래 아이를 좋아하고 상대방도 자녀 한 명 정도는 괜찮다고 하네요. 네. 일단 용수님도 그렇지만 용호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네요. 그 사회생활 아니면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왜 세상에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사람들이 다 내같이 생각할 것만 같지만 저마다 다 틀리고 성향도 다 다르죠. 배려심, 이타심, 이런 선한 마음들도 전 모두 상대적 개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말하는, 그리고 용호님이 말하는 배려심이라는 것도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 외에 용호님 사전 인터뷰에서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죠. 잘하는 것도 크게 없다라고 하고 그냥 그 평범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적으로는 너드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뿔테 안경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전 오히려 말할 때 그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호님 기본적으로 이해심도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렇게 모난 사람이거나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상대 아니면 용호님
조금만 노력하면 무난하게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조건도 괜찮잖아요. 그쵸? 첫인상 선택에서 여자들 앞에서 캐리어 끌고 가는 모습이 어째 좀 없어 보이긴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0표를 받았죠. 원래 그 첫인상이 0표이신 분들이 대체로 후반 갈수록 역동적인 러브라인에 엮이게 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용호님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해 봅니다. 다음 명식님 가볼게요. 말끔한 정장에 순박한 얼굴,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꼬리를 가진 영식님. 충청도 남자죠. 마음씨 착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해 보이는데,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업무적으로 이런 분 만나면 약간은 답답하고 피곤할 것 같은 그런 타입일 것 같더라고요. 현재 13살, 11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들의 권유에 나는 솔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죠. 그리고 상대는 자녀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건 또 양심이 없는 것 같고, 한 명 정도는 괜찮다. 부양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아빠가 되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고 말하죠. 사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근데도 좀 아쉬워 보이는 게요. 요즘 초혼도 사실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 재혼이면 따져봐야 할 게 더 많죠. 그러니 성공률도 더 낮고, 그래서 재혼일 때는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식님의 멘트는 좀 이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상대방 아이의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는 그 마음. 근데 상대방도 똑같은 심정 아닐까요? 남의 자식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거,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다 똑같이 성인으로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자신 없는데 너는 그래 주길 바란다. 뭐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자기소개하기 전이지만 그렇게 막 배짱 부리고 내 입장만 내세울 그럴 처지로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남자가 애들 둘 양육하다 보면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부양자는 될 수 있는데 아빠는 자신이 없다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재력은 상관없고 나이는 본인보다 적고 외모는 어 당연히 예쁘면 좋다라고 하죠. 저는 이 말 할 때 드는 생각이 그 내용보다도 그냥 이분 말할 때 눈의 초점이나 자세, 말투, 뭔가 주체적이지가 않고 로봇이 말하듯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심과 뭐 절실함 그런 게 1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느릿느릿 말하는 모습에서는 의미 전달력도 떨어져 보이고 좀 무기력하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솔로에 왜 나왔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예고편 보니 영식님 자기소개에서 심파극이 펼쳐지던데, 사전 인터뷰를 그 전에 다들 봤더라면 그때도 과연 눈물바다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자 첫인상 선택에서 현숙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0표였죠. 가까스로 0표는 면했으니 현숙님에게 아주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이변 없는 한 영식님도 첫인상 선택에서 현숙님을 선택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영식님은 자기소개 후 정보가 좀 더 공개되고 나서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철님,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서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청바지 선택은 자칫 성의 없고 가볍게 보일 수 있을 뻔했는데, 흰 셔츠와 선글라스의 그 조합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고 또 용해 보이고 큰 키가 더 돋보이면서 시원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심플하면서 깔끔해 보였습니다. 흠이 있다면 흠은 아니고 그 선글라스 위로 삐쳐나오는 잘 정돈된 갈매기 모양의 눈썹에 자꾸 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좀 얍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 문신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 촬영이다 보니 본인을 잘 가꾸고 신경 써서 준비한 모습은 보기 좋았는데 좀 과하게 부자연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인지 선크림인지 몰라도 얼굴도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유독 허옇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뭐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 챙겨준 것 같은데 조금만 자연스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연예인 닮은 걸로 조진웅, 박병은, 소지섭, 강동원 뭐 많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땐 조진웅하고 살찐 박병은 네, 딱 그 조합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고 부모님 지원하에 큰 어려움 없이 대학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집은 강남으로 보이고 현재 14살, 10살 아들 둘을 직접 양육 중이고 좋아하는 상대에게 돌직구 스타일이고 표현에 인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암튼 영철님은 영수님과 함께 16기 비주얼 담당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 또 많은 숨겨둔 매력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자기소개 후 자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셈이 또 좀 복잡해질 것 같죠. 그래도 또 모르죠. 영수님, 영철님 두 분 모두 재력이 빵빵하다면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긴 하고,
여자 첫인상 선택에서는 정숙님, 영자님, 옥수님의 몰표를 받으며 거의 뭐 의자왕 등극했죠. 사실 옥수님은 영수님을 지목하고서는 영철님을 선택해서 오긴 왔지만 영철님 일단 자기소개 전부터 이미 반은 성공했죠. 인터뷰에서 여성분들 말을 대체로 들어보면 영철님 넉살 좋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친화력 좋게 먼저 말 걸어주고 해서 좋았다라고 합니다. 영철님 본인도 알겠죠. 스스로 외모도 좀 먹히고 하니 먼저 이리저리 다니면서 탐색도 하고 밑밥도 좀 깔고 어. 근데 이런 스타일이 초반에는 또 잘 먹혀요, 원래. 서로 서먹서먹하고 초반 분위기 딱딱할 때 긴장도 풀어주고 근데 후반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물음표죠.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자칫 선수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첫 끝발이 개끝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철님이 말할 때 눈썹 실룩실룩할 때 보면 우리 둥이 형님들이 여자들 살살 꼬드기는 그런 모습도 연상되더라고요. 어쨌든 영철님 분위기 메이커로서 리드는 확실히 잘할 것 같고 사교성도 레벨 만땅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에게 대시할 때 진심만 좀 담아 진중한 컨셉으로 어떻게 잘 한번 어필해 보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응원해 봅니다. 다음 광수님입니다. 자, 광수님 소개하려는데 갑자기 청보리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음악도 좀 스산하게 깔리면서 이름표도 떨어지죠. 뭔가 복선을 알리는 편집의 힘이죠. 잠깐 나오는 예고편 보니 광수님을 둘러싸고 뭔가 갈등도 벌어지는 장면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번 16기 광수님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기소개말도 어쩌다 보니 주인공이죠. 이분 제작진들에게 분량 쫙쫙 뽑아줄 것 같기도 하고 자, 광수님. 일단 머리에 쓴 모자는 탁월한 선택 같아요. 사전 인터뷰 때는 머리를 내렸던데 다른 사람 같았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좀 별로더라고요. 광수님 그냥 대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한데요.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CEO 느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웃는 얼굴과 무표정일 때 180도 다르더라고요. 웃을 때는 한없이 착하고 선하고 막 그냥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인데 무표정일 때는 살짝 어벙벙하기도 하고 매서운 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수님은 그 얼굴 표정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항상 웃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전 인터뷰 좀 볼게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전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5년가량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고 현재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일단 용기가 대단합니다.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밖은 아주 춥고 배고프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화시켜 제품화하는 과정은 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하고 그래서 전 회사 다니다 특히 대기업에 있다 나와서 관련 업무로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난 사람 같더라고요.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가 일반인들의 뇌 구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성향을 보면 진취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똥꼬집도 있어야 하고 또 본인만의 개똥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팔랑귀 가진 사람들은 절대 창업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광수님의 이성상은 외적인 조건은 보지 않고 나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하죠. 현재 자녀도 없고 상대는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죠. 상대 재력도 중요하지 않고 네, 광수님 마인드 좋고 자세도 좋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말재주도 좋고 암튼 자기소개할 때 크게 하자만 없으면 제가 볼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커플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16기 광수님 활약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 상철님 가보죠. 다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시는 상철님. 어째 복장이 동네 슈퍼마켓 나가는 복장 같기도 하고 자기 소개말에 시애틀 유교 보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아, 이분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뭐 좀 용인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복장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계단을 거의 오를 때쯤에 남성 출연자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힘들어서 그냥 쌩하고 지나가죠. 이분 눈치가 좀 없고 주변 상황 파악 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머리 스타일 수염으로 봤을 때는 외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방송 나오는데 미용실은 한번 들렀다가 오지. 오로지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 옷에 온통 신경이 꽂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일단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이것 하다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것 하고 이런 거 잘 못하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과 좋아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성취도나 아웃풋의 완성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정말 덕후처럼 꽂혀서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또 결과도 꽤 좋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을 보고 깜놀하는 경우가 많죠. 설렁설렁하고 또 대충대충 했는데도 본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다 했다, 다 끝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철님과 같은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물옷도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동물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솔로라는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미래의 내 배우자를 찾기 위해 그것도 9년 만에 먼 미국에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근데도 본인이 좋아하고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미용실 한 번 안 들리고 그 동물옷에 꽂혀 방송 상황과 그닥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상철님 직업이 내심 궁금해지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전문직이나 머리 쓰는 직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던데 벌써부터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전 인터뷰 잠시 볼게요. 미국은 중학교 때 형과 같이 유학을 갔고 그 후 가족이 모두 이민을 왔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는 육상 대표를 해서 장학금도 받았고 좀 예상 밖이었거든요. 네, 운동과는 담쌓고 지내는 분처럼 보이는데 형은 또 짜게 출연했었다고 하네요. 형 영상이 잠깐 나오던데 형은 안 보이고 그 옆에 형수님이 미인이라서 형수님만 눈에 들어오던데 네, 그 혹시 저만 그랬나요? 그 2017년에 결혼하고 코로나 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혼하게 됐다고 하네요. 전 와이프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그 여행하면서 알게 됐고 코로나 때 중국에 체류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현재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16기는 남성 출연자분들이 자녀 없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쵸? 인기 남들은 다둥이 아빠들이고 변방인들은 자녀가 없고 이래서 시는 공평한가 봅니다. 인기 남들이 자녀까지 없었다면 이거 뭐 시합하기도 전에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이성상은 제 스타일을 다 받아주고 고집 세지 않고 예의 바르고 제가 볼 땐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본인은 미국에 간 그 시점 한국식 마인드에 머물러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래봐야 20년 전이고 그때도 누가 본인 스타일 다 받아주는 그런 여자 어디 있나요? 그것보다도 적어도 내가 그런 대접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외적인 부분이 됐든 내적인 부분이 됐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가꾸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본인의 요구사항을 말했더라면 어느 정도 뭐 그랬구나 그랬을 텐데 근데 상철님은 방송 출연 전 미용실도 한 번 안 가고 복장도 뭐 사단지 호랑인지 동네 마실이 나가는 후드티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요구사항만 먼저 늘어놓다 보니 대중들로부터 공분을 산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차은우, 강동원 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말 해도 욕먹을 판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예쁘장한 형수님은 설거지, 집안일 등을 혼자 다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와이프 될 사람도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하고 부엌은 또 와이프의 공간이니 남자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그 형수님이 문제네요. 이런 분한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적어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냥 돈은 내가 밖에서 벌어올 테니 집에서 가사를 더 좋아하는 여성이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훨씬 나이스하지 않나요? 왜 여성분들 중에서도 보면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기 키우고 가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형수님을 비교 대상에 이미 올려놓고 당연히 그런 거 책임지고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구사항 늘어놓듯이 이야기해버리니 당장 댓글에 네가 뭔데? 네 꼴이나 보고 그런 말 해라. 그런 악플들이 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저 혼자 내피셜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국계 전 와이프도 가정주부라고 말했었죠. 이혼하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 상철님이 과연 전 와이프한테도 다 맞춰달라고 하고 본인 꼴리는 대로 그렇게 했을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성비 불균형도 심하고 또 여권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보통은 집에서 요리 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은 오타쿠 같은 상철님은 집에서 중국 와이프한테 잡혀 살면서 요리만 주구장창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지금 와이프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부엌에서 요리해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상철님이 여러 공분을 살 만한 멘트는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제 16기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할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이분 제가 볼 때 많이 엉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예측도 안 되고 고등학교 때 운동했다는 거 보고 저도 뭐지? 진짜? 라는 그런 생각 들었으니까요. 또 와이프 될 사람한테는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찐 로맨티스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들 첫인상 성향 분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